기술은 정말 완벽한데 왜 마음은 텅 빈 것처럼 느껴질까요? 놀랍게도 2500년 전 공자가 바로 이 질문에 대한 열쇠를 쥐고 있었습니다. 완벽함, 그 너머의 경지에 대한 고대의 지혜. 자, 오늘 그 비밀의 열쇠를 같이 한번 찾아볼까요? 혹시 이런 경험 다들 없으신가요? 정말 흠잡을 데 없이 완벽한데 이상하게 마음은 하나도 안 움직이고 보고 나서도 뭔가 허전하고 찜찜한 바로 그 기분 말이에요. 분명 모든 게 완벽했는데 도대체 왜 우리는 그런 공허함을 느끼는 걸까요? 이런 경우를 생각해보면 딱 맞을 거예요. 왼쪽처럼 눈은 즐거운데 오른쪽처럼 마음은 텅 비어버리는 순간들 말이죠. 눈앞에선 막 CG가 터지고 난리인데 영화관을 나오면 남는 게 하나도 없는 그런 영화. 또 멜로디는 귀에 착착 감기는데 가만히 가사를 들어보면 이게 무슨 소린가 싶은 노래들. 그쵸? 기술적으로는 정말 훌륭할지 몰라도 우리 마음을 채우지는 못하는 대표적인 예시들입니다. 사실 이 고민 우리만 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2500년 전 공자에게도 이건 아주 중요한 문제였거든요. 공자는 이 문제를 아주 날카롭게 파고들었는데요. 바로 두 가지 개념을 통해서였죠. 그게 바로 아름다움, 즉 미와 선함, 즉 선의 구분입니다. 논어에 나오는 바로 이 구절인데요. 공자에게 음악은 그냥 듣기 좋은 노래가 아니었어요. 뭐랄까, 그 사회의 수준과 사람의 됨됨이를 보여주는 거울 같은 거였죠. 그래서 당대 최고의 음악 두 개를 비교하면서 자기 생각을 딱 보여줍니다. 소라는 음악에 대해서는 어름도 끝판왕, 선함도 끝판왕이라고 극찬을 해요. 그런데 다른 하나, 무라는 음악에 대해서는 평가가 좀 달라요. 아름답긴 한데 선함까지는 아직이네? 라고 한 발 물러서죠. 도대체 이 둘의 차이가 뭐였을까요? 그러니까 공자가 말한 미는 눈에 보이는 퀄리티예요. 기술이 얼마나 대단한지, 형식이 얼마나 세련됐는지 같은 외적인 완성도 말입니다. 반면에 선은 그 안에 담긴 내용이죠. 어떤 마음으로, 어떤 가치를 담았는가 하는 내면의 올바름. 쉽게 말해서 미가 겉모습, 스펙이라면 선은 그 안에 담긴 영혼, 진정성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자, 그럼 그 두 음악이 대체 어떤 음악이었는지 좀 더 들여다볼게요. 먼저 극찬을 받은 소 음악. 이건 전설적인 성군 순임금 시대를 배경으로 해요. 그러니까 듣기만 해도 마음이 막 평화로워지는, 덕이 넘치는 그런 음악이었던 거죠. 반면에 무 음악은 좀 결이 달라요. 폭군을 힘으로 무너뜨린 무왕의 이야기거든요. 물론 폭정을 끝낸 건 잘한 일이지만 그 과정에 있었던 전쟁, 폭령의 기운이 음악에 어쩔 수 없이 배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공자는 아름답지만 완벽하게 선하지는 않다고 봤던 거죠. 자, 그럼 이 철학이 실제 상황에서는 어떻게 힘을 발휘하는지 논어에 나오는 한 장면을 통해서 생생하게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이야기의 무대는 아주 화려한 위나라의 궁전입니다. 왕이 주변국 사신들을 싹 다 초청해서 아주 거창한 음악회를 열었어요. 목표는 딱 하나. 당시 가장 파워풀하고 웅장했던 무 음악을 쫙 연주하면서 봤지? 우리 클래스 이 정도야 하고 제대로 보여주려는 거였죠. 연주가 끝나고 사신들 반응이 어땠을까요? 다들 감탄하죠. 와, 진짜 대단한 음악이네요. 그런데 그때 한 사신이 뼈 있는 한마디를 툭 던집니다. 음악이 훌륭한 건 알겠습니다만 글쎄요, 이게 나라의 진짜 힘을 보여주는 것 같지는 않네요. 바로 이거예요. 음악의 기술적인 완벽함, 즉 미는 인정, 하지만 그 안에 담긴 나라의 품격, 선에 대해서는 물음표를 던진 거죠. 왕은 진짜 큰 충격을 받았을 거예요. 아니, 이렇게 화려하고 멋진 걸 보여주면 다들 우아할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던 거죠. 겉으로 드러나는 힘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걸, 거기에 진정한 덕, 즉 선이 더해져야만 진짜 존경을 얻을 수 있다는 걸 깨닫게 된 겁니다. 고민에 빠진 왕과 궁정학사가 공자를 찾아가 조언을 구하는데요. 공자의 대답이 정말 핵심을 찌릅니다. 음악을 바꾸려고 애쓰기 전에 연주하는 당신 자신부터 돌아보시오. 먼저 당신의 내면을 조화와 덕으로 가득 채우세요. 그러면 그 선함이 저절로 음악에 스며들어서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일 겁니다. 와, 기술이 아니라 사람이 먼저라는 거죠. 정말 깊은 통찰 아닌가요? 바로 이 지점에서 공자가 말하고 싶었던 최고의 경지, 우리가 잘 아는 사자성어, 금상첨화가 딱 등장합니다. 금상첨화, 비단 위에 꽃을 더한다는 뜻.
다들 아시죠? 여기서 이 비단이 바로 그 자체로도 훌륭한 미, 즉 기술적인 완벽함이에요. 그리고 그 위에 더해지는 아름다운 꽃이 바로 선, 내면의 덕과 올바른 가치인 거죠. 이 두 가지가 만났을 때 비로소 누구도 따라올 수 없는 완벽함이 탄생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야기의 결말은 어떻게 됐을까요? 공자의 조언을 가슴에 새긴 왕과 악사는 먼저 나라를 덕으로 다스리기 시작해요. 그리고 그 마음을 고스란히 음악에 담아 연주하죠. 그랬더니 이제 음악은 그냥 크고 화려한 소리가 아니었어요. 진심이 담겨서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진짜 힘을 갖게 된 거죠. 결국 사신들은 위나라의 이런 진정한 변화에 크게 감동해서 평화와 화친을 먼저 제안하게 됩니다. 바로 미의 선이 더해져서 금상첨화를 이룬 정말 멋진 순간이죠. 자, 이 2500년 전의 이야기가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어떤 질문을 던지고 있을까요? 여러분의 완벽한 코딩 실력, 감각적인 디자인 포트폴리오, 수많은 좋아요를 받는 SNS 콘텐츠, 그 화려한 기술 위에 여러분은 지금 어떤 선을 더하고 계신가요? 오늘 이야기의 핵심, 바로 이 공식으로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가진 기술, 재능, 결과물, 이건 바로 여러분의 미입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뭔가 2% 부족하죠. 여기에 여러분이 왜 이 일을 하는지에 대한 목적의식, 진정성, 그리고 세상을 더 나은 곳으로 만들고 싶은 긍정적인 영향력, 즉 여러분만의 선이 더해져야 합니다. 미 더하기 선, 이것이 바로 진정한 탁월함, 금상첨화의 공식인 거죠. 우리 모두에겐 각자 평생을 갈고 닦아온 자신만의 멋진 비단이 있을 겁니다. 그건 여러분의 기술일 수도 있고 재능일 수도 있고 수많은 노력의 결과물일 수도 있죠. 오늘 이 이야기가 끝나면 스스로에게 한번 조용히 물어봐 주세요. 나의 이 아름다운 비단 위에 나는 과연 어떤 선함의 꽃을 더해서 피워낼 것인가? 여러분 각자의 금상첨화를 진심으로 응원하겠습니다.